보통 이제 이렇게 쭉 늘른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연구를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확 늘는 구간이 두 군데가 있어요. 구간이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급속 노화 대처법 3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노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 같아요? 보통 나이에 비례해서 서서히 늙는 경우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보통 이제 이렇게 쭉 늘른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연구를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확 늘는 구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아, 특정 나이 때 확 늙는다? 맞아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우리가 확 늙는 두 군데 변곡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변곡점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저속노화 여러분 말씀하죠.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나이 구간 두 군데와 그 대처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에 출처가 되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연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였는데요. 25세에서 75세 108명을 대상으로 체내의 분자와 미생물의 노화 진행을 추적 연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연구를 진행한 결과 노화가 급속히 진행하는 두 군데 구간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딜까요? 30 중반, 후반? 그쯤일까요 혹시? PD님 30대시죠?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제가 요즘 노화되고 있는 거 가지고. 그지. 첫 번째 구간이 44세입니다. 40대 중반에서 알코올과 지방의 대사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40대 중반이라고 하면 예. 여성인 경우 폐경기랑 겹치는데 폐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폐경기에 확 늘른다고 하잖아요. 그것뿐만은 아니고 우리 대상자가 남성분도 있었잖아요. 남성, 여성분 공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과 그다음에 지방 대사 능력이 떨어졌다. 남자도 똑같이. 그렇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44세면 활발하게 30대부터 40대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는 구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소비하는 게 뭐냐? 출근을 하면 카페인을 마시죠? 안 마시면 안 되죠. 이거. 그죠? 또 아무래도 알코올의 섭취가 30대에서 40대 중반에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과로하는 과정에서 알코올과 카페인의 섭취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담이 가겠죠. 그 결과 44세가 되면 알코올의 분해 능력과 지방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무 과로한 삶을 산 결과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면은 예. 노화가 빨라진다. 그렇죠. 슬픈 이야기예요. 그리고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두 번째 나이 60세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 60대 초반에 면역 조절, 탄수화물 대사 및 신장 기능, 우리가 노폐물을 대사하는 신장 기능과 관련된 인자들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나이 때는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앞에 40대는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과로했던 결과가 44세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60세에 노화가 가속화된 이유는 44세와 반대의 원인인데요. 60세에는 대부분 은퇴를 하신다는 거예요. 은퇴를 하면서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일상 자체가 너무 느슨해지면서 활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늦게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먹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게 되고 활동량도 줄어들면서 노화가 더 가속화가 되더라고요. 떠오르는 게 있는데 예. 제가 어르신분 중에서 최근에 은퇴하신 분 있었는데 몇 년 사이에 확 늙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퇴사하시고 2년 새에 확 늘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켜왔던 규칙적인 생활 패턴, 식사의 내용, 나의 전반적인 신체 텐션이 떨어지면서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0대와 반대로 60세에는 이런 그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하면서 긴장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노화가 가속화되는 변곡점을 잘 성공적으로 넘어가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이 뭐냐 하면 장내에는 좋은 균들이 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균들이 줄어들고 나쁜 균들이 많이 늘더라. 균의 내용이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내에 자라는 균들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늙지 않고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장내에 있는 균들도 마치 젊은 사람들의 균처럼 잘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균들에게 좋은 먹이를 주는 거거든요. 식사의 내용을 우리나라 식단이 매우 좋아요. 나물 반찬을 우리가 위주로 먹잖아요. 그죠?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고 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그다음에 신체 활동을 늘려서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늙지 않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노화의 중요한 변곡점인 44세와 60세를 성공적으로 넘기는 급속노화 대처법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원장님 카페인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카페인 너무 좋아하고 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먹는데 저는 원칙이 있어요. 아침에 한 잔만 먹자. 낮에 안 드세요? 낮에 안 먹어요. 그 식곤증 때문에 죽겠으면은 그때 정신 번쩍 나게 비타민 C를 먹습니다. 내가 하루에 5개도 먹는다 그랬잖아요. 비타민 C를 먹어서 에너지를 내는 부신 호르몬을 올려주는 거죠. 두 번째, 적당한 운동입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운동을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도 더 열심히 일하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도 바뀝니다. 운동으로 인한 시그널이 몸 전체에 영향을 주고요.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저녁에 수면의 질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선순환의 구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운동은 유산소 운동도 있고 또 근력 운동도 있잖아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지방의 연소나 심폐지구력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근육을 지킬 수 있는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의 관리입니다. 내 몸의 건강 세포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장내에 사는 미생물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들이 좋아하는 식이섬유, 나물류를 골고루 잘 챙겨 드시고 또 가끔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로 보충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보셨다시피 노화는 서서히 매일 조금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44세, 60세 급속히 노화가 진행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 44세와 60세에 노화가 되는 원인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급속히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는 구간 또 아니면 내가 일상의 리듬을 잃어버리는 구간이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일상의 평화를 잘 지키는 것이 잘 슬기롭게 노화가 되지 않도록 건강을 잘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